네, 여러분 이제는 별자리와 형상, 형상과 별자리라는 그런 주제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느냐 하면은 별자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철학과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보편적으로는 먼저 그 모양을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는 그런 별자리가 몇 개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한 3개, 4개 정도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사람이 봐도 그것일 것이다는 이런 힌트를 주는 그런 형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황소자리를 한번 볼까요? 황소자리는 타우러스 또는 토러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은 황소, 우리나라에도 황소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황소는 참 그 아주 부드럽고 그리고 참 순종적이고 그렇게 아주 참 좋은 황소입니다만은 그 다른 나라의 황소들은 좀 큰 황소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빙하기 시대에 살았다고 하는 오록스 황소는 크기가 거의 뭐 그 코끼리 정도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황소는 자고 이래로 굉장히 그 큰 힘을 갖고 있는 그 존재, 그리고 또한 한 가정의 부를 상징하는 그런 그 상징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황소는 이 뿔이 가장 중요한 상징이죠. 여기 보면은 이 겨울철에 우리가 잘 보는 별자리 가운데 이 하늘을 보시면은 오리온 별자리와 바로 옆에 황소자리가 있습니다. 요 옆에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요 옆에 그림 보시면은 요 그림에는 오리온 벨트를 이루는 별이 3개가 보입니다. 요 벨트를 그대로 연결해 보면은 좀 줄이 좀 삐뚤어졌습니다만은 이 거의 직선형으로 가 보면은 빨간 별이 하나가 보입니다. 이게 바로 알데바란이라고 하는 별입니다. 이 알데바란은 주로 황소의 눈으로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밝은 별 엘레스라고 하는 별이 있고 또 요 밑에 거의 대칭적으로 한 별이 있습니다만 이 두 별이 마치 이렇게 큰 뿔을 이루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을 주지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아주 자잘한 많은 별들이 히아데스라고 하는 성단입니다. 히아데스 성단인데 이 성단이 마치 황소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으로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소 자리에 이 뿔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붉은 황소의 눈을 생각하고 황소의 얼굴을 생각하는 것은 이 소를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왔던 농경 사회에서는 상당히 그 중요한 형상이 될 것이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황도 위에는 밝은 별들이 아주 뚜렷한 형상을 특징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당시 세상의 전설적인 인물이나 반신반인과 같은 또는 신적 존재들이죠. 전설적인 인물이다라는 말은 인간이면서 신적인 활동을 했던가 아니면 신이면서 인간적인 활동을 했던가 이런 아주 초인간적인 그런 존재들에 대한 흠모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별자리를 만들 때 사람들은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른쪽의 그림을 보면 예쁜 그림이죠. 여러분 참 색깔도 예쁘고 또 그림도 얼마나 재미납니까? 이 옆에 보면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 장수가 사자 껍질을 손에 감고 그리고 오른쪽 손에는 몽둥이를 들었는데 이 몽둥이가 좀
무식하게 생긴 몽둥이네요. 요즘으로 말하면 야구방망이 같은 생긴 몽둥이를 가지고 아주 대단히 많은 동물들을 잡았던 사냥꾼이었습니다. 키도 크지요. 키도 한 3m 가량 되는 그런 거인이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는 사실 18세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은 사실 이 밑에 저기 이름을 써놨습니다만은 존 플램스티드라고 하는 유명한 천문학자죠. 이분은 제1대 그린리치 천문대 대장을 역임했습니다. 평생 그 별자리를 정확하게 관측하는데 온 참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쯤에 뉴턴하고 헨리가 이분의 별자리를 무단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 플램스티드와 좀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2대 그린리치 천문대 대장으로 헨리가 이제 임명이 되었죠. 자, 그런데 이 평생 이 플램스티드라고 하는 분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성좌도를 그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별자리의 위치가 분명히 불분명한 데가 있다는 그 우려에서 그랬겠죠.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이 부인이 이 자료들을 다 정리해서 아주 예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이 부인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성좌도를 출판했습니다. 그 성좌도의 이름 바로 플램스티드 성좌도라는 이름으로 아주 서양 세계에서는 유명하게 그때 알려졌습니다. 이 성좌도는 당시에 무슨 시대입니까? 배를 타고 식민지 시대, 정복의 시대에 특별히 그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식민지를 쟁탈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때는 항해를 할 때 필요한 그 별을 가지고 하는 내비게이션, astronomical navigation, 천문 항해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하늘의 별을 봐야 그래야 분명히 자기의 현재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정밀한 별자리 차트가 필요했고, 이거는 항해를 전문으로 하는 선장, 부선장 이런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은 영국의 국부를 가져다준 아주 중요한 베스트셀러로 거의 수백 년 동안을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중한 이 자료가 이 정말 가치를 발휘하는 데에는 좋은 부인을 둔 그 덕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부인을 잘 둬야 돼요. 그래야 남편이 성공하는 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플램스티드 별자리는 오늘날까지도 아주 유명한 별자리가 되었고, 이 덕택에 그 12개의 그 황도상의 별자리들은 이러한 그 특징적인 그림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제가 좋아하는 사자자리를 한번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사자자리는 상당히 높은 하늘에 뜹니다. 그런데 생김새가 마치 이렇게 제가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물음표를 거꾸로 해놓은 것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는 낫 아시죠, 여러분? 그 저기 이렇게 곡식을 수확할 때 쓰는 낫, 이 낫같이 생겼죠. 시클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가장 밝은 별은 레귤러스인데 1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가운데에 엘비바가 있고, 나머지는 조금 어둡습니다. 그 다음에 이 꼬리에 보면은 꼬리에 데네볼라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이 별이 바로 이 레귤러스가 알파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데네볼라가 베타성으로 두 번째로 밝은 별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 레귤러스는 이렇게 둥근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 가지고 누가 봐도 이렇게 사자가 엎드려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둥근 형태의 낫과 같은 모습이
선명하게 사람의 눈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누가 봐도 뭐 얼굴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둥근 얼굴을 연상케 하기 때문에 이 별자리로는 대략 아주 유명한 사자를 그린다든가 또는 다른 동물을 그린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되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그 세션에서 말씀드린 것은 별자리에게는 특별한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상은 사람들의 인식 구조에 어떠한 것을 연상하게 하느냐 하면은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것을 연상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가장 흠모하는 전설적인 인물이나 또는 반인 반수와 같은 그런 그 존재를 기념하는 그런 그 별자리로 이름이 이루어지게 됐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별자리 자체의 성립에 대한 얘기고요. 이런 별자리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한다고요. 좌표계와 그리고 국가를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별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만약에 사자자리라 예를 들어서 본다면은 사자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성품과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의 점성의 전통들을 만들어 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 이번 세션은 짤막하게 이렇게 별자리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